오늘은 혼자 남았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0월 22일 수요일 7시 반인데요. 다들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사담을 이번에는 좀 길게 해볼게요. 예, 혼자 있으니까 많이 흔들렸겠다. 미안. 월요일에 저희과 에타 게시판에 족보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올라왔었어요. 저희 과는 학회별로, 과 동아리별로 돌아다니고, 막 친한 선배,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아다녀가지고, 뭐, 불합리하다 하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핫해져가지고, 예, 갑자기 이제 어제 밤에 막, 자유 게시판, 이제 학교 전체가 있는 자유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성별 갈라치기를 갑자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흔한 에타의 그런 사실 뭐 학회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과가 이중학회를 가입을 못해서 하나만 들 수 있거든요. 뭐 학회라 표현하기도 솔직히 부끄러우니까 과 동아리라고 할게요. 과 동아리를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과들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만 할 수 있고 학술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약간 공부하는 동아리는 또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이런 거 좋아하고 강의 영상도 찍는 거 보면은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술 학회, 학술 동아리를 만들고는 싶은데 뜻대로는 잘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개설하고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이런 학회 시스템. 과동아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고 족보가 도는 거는 사실 어느 대학교든 다 필연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어디 가도 다른 데 가도 만들 사람 만들고 안 만들 사람 안 만들고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볼 거라서 족보는 어쩔 수 없는 건 맞지만 이런 학회 시스템, 과동아리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라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라는 상당히 공적인 자리에서 피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해볼 내용은 이겁니다. 예, 사담은 그만하도록 하죠. 이게 오늘 찍어야 되는 영상이 5개라 아무튼 오늘 해볼 거는 슬립 시스템입니다. 이 슬립 시스템이 이 재료의 전반적인 물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왠지는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슬립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잘 하는 것이 재료공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각각 재료와 물질들의 물성 비교에도 연관이 되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한 챕터를 아예 따로 뽑아내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MSc 102의 4주차입니다. 4주차예요. 그럼 슬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슬립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디스로케이션의 모션으로 인한 플레인의 데포메이션이다.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 배웠었죠. 이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하면은 주변 레티스가 디스토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디스토션이라는 건 왜곡이죠. 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균일하지 않고 조금 다른 뭐 부피가 커진다든지 간격이 넓어진다든지라는 반발력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플레인 데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슬립 플레인은 이 슬립이 일어나는 플레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슬립 디렉션도 슬립이 일어나는 디렉션 방향이다 라는 거고 슬립이 잘 일어나는 플레인은 이 덴스한 플레인이다. 애텀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해가지고 많이 패킹이 되어 있는 그런 플레인들이 슬립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써놨어요. 덴스한 플레인은 디스로케이션의 모션에 따른 어토믹 디스토션이 적습니다. 원자들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더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변에 애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주위에 있던 다른 애텀들이 빠르게 그냥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그 디스로케이션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인을 조금 더 해소해주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덴스한 플레인이 어토믹 디스토션이 더 적어서 어토믹 디스토션이 생기면은 에너지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디스토션이 많이 생긴 구간이랑 많이 안 생긴 구간이랑 에너지적인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적어져서 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기 더 용이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재료의 옆면은 이런 직사각형이겠죠. 이 슬립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게 착착착착 약간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뭉쳐놓은 쌓아놓은 카드 더미를 이렇게 옆으로 민 것처럼 이렇게 밀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넓게 좀 그려져 있긴 한데 그냥 플레인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카드 민 것처럼 도미노처럼 이렇게 밀려진다
라고 알면 되고요. 이제 슬립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번 주차의 제목이 슬립 시스템이니까 이 슬립 시스템이라는 거는 슬립 플레인과 슬립 디렉션을 같이 경우의 수로 묶어가지고 고배 법칙이겠죠. 슬립 플레인이 4개 있고 디렉션이 3개 있으면은 슬립 시스템은 12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슬립이 일어나기 용이하고 잘 일어나는 그런 플레인의 정보와 디렉션의 정보 이 2개를 합쳐놓은 경우의 수. 계속 언급하죠. 경우의 수다가. 슬립을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원기둥 재료 10편을 가지고 갑자기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잘라져 있지는 않지만 힘을 나타내기 편해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보다는 세로로 나타나는데 이 PPT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가로로 넓다 보니까 화면 비율이 가로로 눕혀놨고요. 여기 F는 힘입니다. 그리고 A는 요 플레인의 면적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구할 때 단면적으로 나누잖아요, 힘을. 람다죠. 이 그리스 문자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공대 쪽은 그리스 문자를 정말 좋아해요.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는. 왜냐면 이런 F랑 A는 이미 썼으니까 알파벳을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를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람다는 3D 플레인의 방향과 힘의 방향 사이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황색과 이 검은색 점선 사이에 이게 람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는데 파이 혹은 P라고 합니다. 파이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이 파이는 요 힘이 작용되는 각도와 슬립 플레인의 법선 벡터. 법선 벡터가 뭔지 아시나요? 예. 물어볼 사람이 없지만 이 플레인과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법선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의 정의가 그래요. 우리가 구하려는 방향에서 이 수직인 방향, 이게 법선 벡터라는 점. 검은색, 힘의 방향과 법선 벡터 사이의 각도가 p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플레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양옆으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어한 방향이어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플레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어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료 전체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텐사일 하지만 미시적으로 플레인만 봤을 때는 시어하다는 점을 먼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은 슈미스 러는 싱글 크리스탈을 가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폴리 크리스탈인 경우에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와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지금 저한테 조금 이따가지만은 몇 주차 뒤인 2021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레인 바운더리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이상적인 경우를 위해서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가정을 할 거다 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하우는 시어 스트레스, 이 시어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 R은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다 라는 걸 나타내는 그 리졸브드의 R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스트레스, 이거 텐사일 스트레스입니다. 이 방향으로 줬을 때 이 F 나누기 A로 구할 수 있는 텐사일한 방향의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코사인 P, 코사인 람다 둘을 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코사인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형을 시킬 겁니다. 기하 벡터를 했다면 좀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방향으로 근사를 시키기 위해서 코사인을 곱해서 정사형을 시킨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코사인이 그래서 들어간다. CRSS는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의 줄임말입니다. 일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스트레스,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슬립이 일어나지 않을 최대의 시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기 일드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45도, 45도다. 뭐 각도는 사실 둘이 합해서 90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되게 90도처럼 생겼긴 하지만 이 둘을 더하면 방향이라는 거는 사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맨날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랜덤한 무작위한 방향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90도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45도라면은 이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니까 둘을 곱하면은 뭐 2분의 1이겠죠? 일드 스트레스를 구할 거다 하면은 역수가 될 테니까 2 타우 CRS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5 코사인 2개 곱한 거가 슈미드 팩터다. 문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딱히 안 나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슈미드 팩터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2 곱한 건 슈미드 팩터다. 이제 슬립 시스템들을 봐봐야 되겠죠? 재물계 중간 대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FCC에서 가장 덴스한 플레인은 111 플레인입니다. 아까 전에 슬립이 잘 일어나려면 덴스한 플레인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덴스한 플레인인 111 플레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111 플레인에서는 플레인 패밀리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존재하고요. 각각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부호로 붙인 표기법에 대해서는 밀러브랍의 인다이시스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바는 마이너스를 표현한다 정도만. 이 전체가 다 양수인 경우, 하나만 음수인 경우 다 하면은 총 4가지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면의 패밀리는 4개다. 패밀리 어 플레인에 들어가 있는 플레인의 수는 4개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느낌으로 이게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튼 면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디렉션은 당연히 3개밖에 없겠죠. 이 각각의 변에 대한 그런 디렉션이 3개씩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그래서 12가 된다. 예, 뭐 요 중괄호는 플레인 패밀리를 나타내고 요 꺽쇠는 디렉션의 패밀리를 나타냅니다. 이 정도는 언급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언급했으니까. 다음은 BCC입니다. BCC도 봐야 되겠죠. 이거는 BCC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예시는 110 플레인인데 110이 그리기 쉬우니까 이걸로 가지고 왔고요. 110 플레인의 패밀리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 화면으로 보면은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디렉션은 요 가로랑 세로 해가지고 2개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 된다. 3, 2, 1도 똑같이 하면은 24가 나올 거예요. 궁금하면은 한번 그려서 해보는 걸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은 HCP입니다. 싱글 크리스탈이 왜 없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싱글 크리스탈은 사실 어느 면을 잡아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속 재료에서 싱글 크리스탈이 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HCP나 FCC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BCC. 재료의 강도를 연구하는 강도학에서는 주로 금속 재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라믹 재료도 좀 하긴 하지만 금속 재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속의 케이스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HCP는 여기 굵게 표시되어 있는 육각형 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001 플레인이죠. 이 001 플레인의 패밀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요거 하나겠죠. 이거랑 똑같은 면이 이 유니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렉션은 요 육각형 면이 6개인데 3개씩이 겹치니까 1 곱하기 3 해서 3이다 라는 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립 시스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네, 그러면은 MSE 102의 5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사실.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뭐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지. 예,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하는 것도 뭐 뻘쭘한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입이 풀려서 다행이지. 예, 아까 전에 뭐 2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긴 했었는데 그때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MSE 102의 5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